네, 안녕하세요. NC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은 제가 테마주 중에 대장 테마들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매매를 할 때 영상을 같이 이제 녹화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었고요. 우선은 제가 매매를 어느 정도 한 후에 지금 영상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 말씀드릴 때 지금 현재 시장은 두 가지의 큰 테마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에코프로 머티 쪽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한동훈이었습니다. 근데 한동훈 중에 처음에 등장했었던 종목들이 이 종목들이에요. DTNC, 그리고 오픈롤, 원티드 랩, 그리고 DTNC RO라는 종목이 이제 한동훈과 관련된 종목들이었죠. 부방까지 하게 되면 총 5종목이 등장을 했는데,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이 아니고 다다음날에 덕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는 초전도체 테마 쪽으로 등장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덕성우 같은 경우는 쭉 올라간 이유가 한동훈과 같이 엮여서 올라가는 그림이 되었죠. 원래 이 종목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한동훈과 같이 엮였습니다. 저는 매매를 못했습니다. 매매를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처음에 DTNC랑 그리고 DTNCRO 이쪽이 조금 더 신선했고, 그리고 이 종목이 새로운 종목이니까 조금 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덕성우가 먼저 더 가버렸어요. 사실은 덕성은 이 앞전에 있었던 움직임은 초전도체 때문에 움직였었기 때문에 초전도체 쪽으로 당연히 이제 쏠려 있었던 것에서 갑자기 이제 갑분싸 하는 것처럼 갑자기 한동훈이라고 등장을 해서 저는 마지막 털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덕성우는 기존에 있었던 DTNC보다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쉽죠?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려고 공부를 한 것인데, 이런 종목에서 이제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방향은 잡았는데, 한동훈이라는 그 종목을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뒤늦게 올라가는 덕성이랑 덕성우가 시장의 대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조금은 아쉽지만, 그나마 덜 아쉬운 느낌은 뭐냐면, 덕성우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대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분봉으로 거래대금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잠시만 내리겠습니다. 많이 나온 금액대가 지금 오늘에서야 15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제가 150억, 200억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종목을 매매를 할 수가 없었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서 매매를 할 수는 있죠. 30억을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충분히. 그런데 여기서 30억을 매수를 해서 지금 수익을 난다고 하면은 약 100%가 넘었으니까 한 30억을 벌고 있는 건데, 전체 200억을 들고 있을 때에 30억을 번다라고 생각하면 총 이제 수익률은 10%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총 수익률로 보면은 10%가 되지 않은 것에 과연 여기에 돈을 들이는 게 맞는 것인가? 만약에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에 처음부터 여기 상한가를 이제 등장할 때부터 샀다든지 아니면 이 근처에서부터 샀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서는 지금 4,800억이 거래가 됐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200억도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 어느 한 지점을 저점으로 잡아놓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였는데, 저는 한번 꺾이길 바랬었고요. 여기까지 꺾였다가 이렇게 올라가길 바랬었고, 이제 꺾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수도 못했고 이미 경고가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가정을 한다면, 어디까지나 가정이긴 합니다만, 200억을 여기서 들여서 30%만 올라도, 그죠? 30% 올라도 60억을 벌어요. 굳이 덕성우에 이제 물려서 고생을 할 바에야 이런 종목에 차라리 물려서 고생을 더 하는 게, 여기는 며칠 더 버텼다 하면 이제 100억까지도 벌을 수 있었겠죠? 만약에 100억을 넣었다면 여기 50억을 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이제 수익을, 그러니까 수익률로 따지자면 원금 대비 수익률, 이런 것들이 높은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런 고민도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무조건 올라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거래가 될 때 팔고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산 만큼 팔고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대상홀직수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물론 뭐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매매할 수가 있겠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은 이런 겁니다. 저보다 잘하고,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저보다 잘하고 돈도 많은 고수분들이 매수할 종목이 무엇인가를 이제 포인트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 매매를 했을 때 그린 리소스를 매매를 했습니다.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가, 하루에 거래되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중에도 2,200억이나 거래가 될 정도로 많고, 이런 종목은 한 번에 죽지 않아요. 한 번에 죽을 수도 없고. 그런데 언제 사느냐가 중요한 타이밍이 될 텐데, 저는 기준을 이제 한 번,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어제의 기준을 확실히 더 잡았었습니다. 여기 올라왔을 때 잠깐 이제 제가 조정을 했었고, 앞전에는 사실 여기서 매수를 저는 했었어요. 매수했는데, 여기서 매수한 이유는 이미 여기에 하나의 큰 장대의 음봉이 떨어졌고, 그리고 나서 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갭으로 떨어진 만큼 반등이 한 번쯤은 있다가,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번쯤 있다가 그 다음에 떨어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었는데,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리면 이제 추매를 또 조금씩 더 했었어요. 매매한 거 이제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매수를 여기서 매수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매수한 다음에 어제 매도를 한 다음에 이제 물량을 조절했고요. 왜냐면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추매를 이제 팔고 나서 다시 추매를 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걸 움직이는 세력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들어 올리게 되면 이제 수익을 못 내는 거니까. 그래서 일부는 팔고 다시 이제 수량 어느 정도 맞춰 놓은 다음에 여기서 오늘 다시 추매를 했습니다. 여기 106주 매수했죠. 그래서 올라왔을 때, 여기 아침에 올라올 때 어느 정도 다 매도를 해놓고 나머지는 기다리고 있는 건데, 왜 기다리냐면 어쨌든 수익을 내는 건데 다른 종목을 살 필요는 없고, 돈이 많이 몰려있는 종목, 돈이 많이 있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만 일단 생각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왜냐면 많이 떨어졌고 반등을 했고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라는 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 굳이 올라갈지 안 갈지 모르는 그런 타이밍, 떨어질 수도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덕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충분히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아직 한동훈이 뭘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부정을 할 수도 있고, 부정을 했다가 다시 등장할 수도 있는 게 좀 더 화려한 등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악재가 나왔을 때 그때 많이 떨어질 것이고, 그때가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굳이 제가 다른 사람들을 좋으라고 비싼 가격에 사줄 이유는 없죠.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지금 그린 리소스랑 같이 이제 여기에 등장한 날에 이제 같이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이에요. 제가 이제 공모가는 이 종목 공모가를 써놓지 않았는데, 어쨌든 한선 엔지니어링이랑 이제 그린 리소스랑 같이 묶여서 상승을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한선 엔지니어링이 원래는 2등주죠. 여기서 올라간 모양만 보더라도 2등주의 역할을 하는데, 오늘은 올라갈 때는 한선 엔지니어링보다 맨 처음에는 그린 리소스가 더 먼저 쳤다가, 3분봉으로 보면 더 잘 보여요. 여기서 먼저 쳤거든요. 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한선 엔지니어링이 따라오고 눌렸는데, 다시 먼저 올라오는 건 또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이렇게 매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게 사실 매일매일 하루하루마다 바뀔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하루에 30%라는 폭이, 상하로 치면 60%라는 그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충분히 이 많은 돈을, 그죠? 여기 보면 뭐 80억, 70억이 3분 만에 들어온 건데, 이 돈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충분히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단타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 되었다라는 거 생각이 들고요. 그들 입장에서는 매도를 할 때 이제 공매도를 했을 때 돈도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일단 공매도에 대해서 지금 태클이 들어왔으니까요.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저는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 어제 상한가가 나왔었던 종목들을 위주로 한번 제가 보고 있었고요. 코리오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양봉이 등장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상승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일단 여기서 양봉이 언젠가는 한 번쯤 나올 거고요. 그 양봉에 저점이 있는데, 이제 그 저점을 깨지 않게 되면 상승이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당연한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게 관점을 이제 좀 더 넓혀줄 수 있어가지고 제가 공부한 것들을 이제 말씀 한번 드린 거고요.
어제 갤럭시아 SM이랑 이제 서울 옥션이랑 둘 다 상한가를 등장을 했어요. 등장을 했는데 이제 상한가를 올라간 이유가 증권형 토큰 발행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VMIC랑 STO 사업을 이제 협력한다는 얘기가 이제 또 추가로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옥션은 이제 늦게 올라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올라갔죠. 그러면 2등이니까 2등은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SG 세계불사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조금씩 들고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보였을 텐데, 지금 SG 세계불사는 뭐 많이는 안 들고 있고요. 많이 안 들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이 종목이 혼자 단독으로 올라갔죠. 혼자 단독으로 그린벨트 해제랑 관련된 그 내용으로 이제 상한가를 들어간 건데, 다른 종목이 하나가 더 있었다면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돈을 더 들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갤럭시아 SM이랑 이제 서울 옥션이 상한가를 어제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에 좀 더 포커스를 뒀었던 거고, 갤럭시아 S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시가가 굉장히 높이 떴어요. 14.54%. 내려온 거는 7%밖에 안 내려왔는데, 뭐 그전에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리 좀 매수를 했었어요. 매수하고 뭐 내려오면 또 추미하고 여기서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미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이런 거를 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수를 사용하더라도 조금 더 많이, 아침 일찍 많이 내려오는 것들을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퍼센트 자체가 이제 17%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표시해놓은 이 빨간 선으로만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저 위까지 올라가려면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빨간색 양봉이 있죠. 이 양봉의 저점을 지켜준다 그러면은 뭐 저기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긴 합니다만, 글쎄요, 이 테마 자체가 지금 한동훈 테마를 이렇게 누를 만한, 한동훈 테마를 이기고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일전에 이제 STO 관련돼서는 앞쪽에 이제 상승을 했었던 구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지금 단기과열 표시가 뜨면서 이제 상승을 했죠.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번 상승하고 나서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올라온다, 비슷한 내용으로 올라온다. 물론 그 VMIC랑 STO 사업을 협력한다는 얘기는 이제 새롭게 등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힘은 받을 수가 있긴 하지만, 여기 이 자리가 굉장히 저항이 많은 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여기서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할 생각이 없고, 굳이 저 종목을 매수할 거라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몰려있는 종목들에서 매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가 너무나도 강하게 올라갔죠. 그리고 영풍재지, 이거 한번 말씀 더 드려야겠습니다. 영풍재지가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쨌든 한번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금액 자체가 지금 바뀌어 있을 거예요. 금액이 바뀌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저도 옮겼습니다. 저는 이제 미래에셋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저희 한쪽에다가 이거 창 띄워놓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이 그나마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유롭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저는 이제 미래에셋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키움증권이 미수라든지 신용매매가 풀리기 전까지는 저는 돈의 많은 부분은, 돈의 이제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옮겨놓고, 그 다음에 사실 차트는 키움증권 차트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키움증권 차트를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고, 차트는 이제 키움으로 보고, 돈은 이제 미래에셋 이제 투자증권에서 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게 뭐 지금 보면 SG 세계물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여기는 이제 미수를 매매를 할 수 있긴 한데, 뭐 미수가 묶여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전에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것이 뭐더라?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있죠. 지금 핫한데,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지금 여기 보면은 증백이죠. 증거금으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묶여 있고요. LNF만 좀 풀려 있는 상태인 건데, 미래에셋을 가게 되잖아요. 미래에셋 가게 되면 제가 여기 보여드리면, 에코프로는 신용 매매가 지금 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신용 매매가 가능한 상태가 여기 표시가 뜨거든요. 신용 가능 종목. 그리고 신라젠도 신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좀 전에 뭐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BM,
네, 신용 매매가 가능하죠. 그리고 LNF는 어떨까요? 당연히 LNF는 될 것 같은데요. LNF. 예, 이거 좀, 저 당황했습니다. 이건 증거금으로 묶여있네요. 근데 어제 핫했었던 종목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도, 네, 증거금이 이제 안 잡혀있죠. 신용매매가 가능하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이 종목은 일단 신용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거래가 이제 신용매매 말고요. 네, 신용매매 말고, 그냥, 증거금으로는 이제 묶여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해요. 신용 매수도 아마 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설정해볼까요? 가능한 금액. 신용 가능 종목이 아니라고 뜨네요. 신용 가능 종목은 아닌데,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미수는 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도 체크해서 여기다가 넣으면, 저는 이게 돈이 부족한가 봐요. 네. 돈이 많이 없어서 일단 체크가 안 되고 있는데요. 왜 그러죠?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거를 1번으로 해놨네요.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주문 가능 수량을 보게 되면, 신용 매매는 이제 거래가 안 되는 거고, 미수가 가능한 거는 이제 여기에 표시가 뜨죠. 주문 가능 금액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미래에셋은 조금 더 자금을 잘 융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한테 이제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했고, 솔직히, 키움증권이 이제 미수 거래라든지 신용 매매가 풀리지 않는 이상 저는 여기로 잘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이제 걸리는 거는 사실 ELW 매매이거든요. ELW 매매를 제가 여기다가 잔고를 어느 정도 맞춰놓은 게 있었는데, ELW를 이제 미래에셋에서 매매를 하려면 또 거기서 잔고를 맞춰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귀찮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키움증권이 이제 증거금이라든지 이런 게 풀리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고, 지금 영업문 게시판에 여기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미수 관련돼서 증거금이라는 검색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이제 검색을 하면은 이제 밑에 여기 증거금 100 때문에 매매를 못 하겠음. 키움, 이거 증거금 언제 풀리나요? 언제 풀리나요? 이런 얘기들, 이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11월 달부터 이미 늘어나 있죠? 11월 달 초에 증거금 100%, 증거금. 이게 증거금이, 네, 잦은 증거금 100 등록, 증거금 100 많아진 거, 10월 말, 이때도 다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거의 2달이 돼갔는데도 지금 풀리지가 않아요. 증거금 100% 바뀌는 종목이 이렇게 많냐. 10월 말에 했는데 거의 2달이, 이제 한 달이 넘어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타 증권사는 증 40일에, 키움만 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지금 시장에서, 키움증권이 증거금이 이제 묶인 것 때문에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네, 저는 이렇게 느꼈고, 저도 기다리다가 한 달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한 달 정도면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다가, 이건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돈을 잘 쓰려고 일단 넘어가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가 조금 매매를 할 때 돈을 잃어버리기도 했고요. 이번 달에 제가 손해가 났는지 안 났는지 일단 봐야겠네요. 아마 손해는 아닐 것 같은데, 네, 일단 100은 채웠네요. 최근에 한번 여기서 많이 꺾였었고, 여기 시우베를 23일날 이게 꺾인 게, 어떤 종목이었는지 제가 좀 헷갈린다만, 어쨌든 이 종목이 이제 꺾였었고, 제가 돈을 빼서 이제 옮겼어요. 조금씩 옮겨서. 일단 100은 채웠네요. 개인적으로 100은 채웠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제가 매매를 계속 수정을 하고 있고, 매매 방법을 고쳐가는 중에 어쨌든 통하는 게 생기고 있다. 물론 안 통한 적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통하는 게 생기고 있다. 이런 게 저는 마음에 드는 포인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선 엔지니어링이 조금 더 먼저 치고 올라가네요. 그린 리소스보다. 네. 어쨌든 치고 올라가는 게 순서가 바뀌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겠고, 저는 이제 앞으로 매매를 할 때 어떤 종목에서 매매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저만의 방법, 저만의 그런 확신, 이런 것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제가 공부하다가 느낀 게 있어가지고 한번 적어볼게요. 공부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죠? 공부를 하실 텐데 주식 공부하실 때 제가 이제 저는 한 10년 정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 부러워요. 뭐 2년 만에 뭐 100%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금의 뭐 100배 이렇게 벌었다 한 사람들 보면 진짜 부러워요. 부럽고, 저도 공부를 아예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한다고 자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방황을 하고 있죠. 이제 방황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기법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시장이 계속 변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수익을 계속해서 낼 수 있는, 그것도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몇 가지는 있었어요. 뭐 인터넷이라든지 카페 같은 데 가게 되면 이제 기법이라고 해서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게 생기냐면 미스, 정말 최악의 경우들이 몇 가지가 생겨요. 특히 뭐 상한가 종목을 매매를 할 때도 상한가에서도 이제 다른 경우가 생겨요. 경우의 수에서 보게 되면 진짜 최악으로 떨어지는 최악의 경우의 수가 이제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없애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계속 이런 과정을 지금 10년을 해왔어요. 10년을 해오면서 느낀 거는, 어쨌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주식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주식 고수. 이 주식 고수가 가장 이제 최측근 중에 만약에 주식 고수가 있다. 그러면 꼭 잘 배우시면 좋겠어요. 잘 배우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결국엔 앞전에 했었던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몇 년이라는 그 경험이 있죠. 이 경험을 토대로 만약에 미스가 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제외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돈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실 필요가 없죠. 이미 이 잃어버리는 경험은 이미 이 최측근, 이 고수분들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배우는 게 제일 좋고요. 그분들이 이제 없으시다고 한다면, 전 고수는 아니에요. 전 고수는 아니지만 제가 했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래요. 어쨌든 고수들은 돈을 벌었죠.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금 자체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뭐 거의 20억 단위는 적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20억이 있으면 20억을 다 매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매수할 수 있는 이제 종목들이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고수분들이 이제 종목을 매수했다면 우리도 매수할 거잖아요. 근데 이 종목들이 제한적이라고요.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나도 자연스럽게 이들처럼 매매를 하려고 하다 보면 종목이 제한이 걸려요. 그리고 이분들이 매매하는 거는 어떤 확률이 높아요? 상승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이런 확률이 높은 종목만 매수를 하게 된다.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포커스를 맞춰서 조건을 잡아놨는데, 결국엔 거래대금 자체가 뭐 1000억 이상 되는 종목들, 이 종목들이 확실히 좋고요. 그 다음에 꼭 사회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개인적인 이슈 말고요. 사회적 이슈, 그리고 어떤 거? 글로벌 이슈. 지금 막 부각이 되고 있는 글로벌 이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암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뭐 질병 이런 거 얘기를 했을 때요. 질병은 특히나 새로운 질병인 거, 그리고 사람들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게 좋은데, 사람의 목숨을 이제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그런 이런 테마들을 꼭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런 테마를 가지고 이제 종목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종목들이 등장을 하면 얼마나 상승을 할까?
얼마나 상승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꼭 추측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이거 연습 이제 할 거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단타로 쳐서 이제 수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을 이제 시키고 나서 저는 이 연습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연습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그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 머티 이 종목이랑 그 다음에 한동훈 이런 쪽으로 잘 갈 것이다.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연습을 이제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것들을 지금 상황을 본 거고 얼마나 상승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리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쌓일 수가 있는데, 정말 이것이 먼저였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했다. 네, 결론은 저 이거예요. 네, 이것이었으니까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주식 공부하실 때 이것에 대해서 꼭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사면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지 뭐, 이런 확신, 자기 확신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지금 연습하고 있으니까요. 꼭 좋은 결과를 저보다 더 빨리 잘 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린 리소스라는 종목이 오르고 있어요. 저는 이 종목을 아침에 오전 중에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일단 일부는 다 매도를 했죠. 매도를 하고 더 위까지 올라오는 포인트에서 매도를 또 하려고 이제 걸어 놨습니다. 안 오면 뭐 말지 뭐 이런 생각이고, 안 오게 되면 일단 이따가 장 마지막에 오후 3시 그때쯤 갔을 때 상황 보고 매도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한선 엔지니어링이 먼저 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린 리소스가 대장일지 한선 엔지니어링이 오늘 대장일지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어느 쪽이든지 간에 올라오는 쪽으로, 올라오면 저는 이제 수익이니까 조금씩 그냥 그 수익을 그냥 자연스럽게 즐기는 쪽으로,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인드로 일단 가겠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뭐 세계물산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있는데, 이 세계물산이라는 종목은 지금 여기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 계속해서 상승한다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상승한다라고 보겠고, 돈을 조금 전에 내려왔을 때 더 들였어야 됐는데 아쉽게 됐네요. 뭐 올라가면 어쩔 수 없죠. 어차피 단독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이거를 더 안 가고 깰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 빨간 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604원인데 604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칠 수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매도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NCRO라는 종목이랑 나머지 종목 있죠, DTNC. 이 종목은 일단 이제 눌렸다가 올라가는 그림을 한번 볼 거예요. 대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동훈 쪽이 앞전에 지금 덕성이랑 덕성우라는 종목들이 강하게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들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종목들이 떨어지면서 받쳐주는 역할, 다른 종목들로 받쳐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받쳐주는 역할을 오히려 대상홀딩스가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그냥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그룹으로 같이 올라갔었던 이 그룹들이 그냥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한 번은 들어 올리고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떨어지고 뭐 밑으로까지 많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아직 총선까지는 남아있으니까 반등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금액 자체도 크게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영풍재지 같은 경우는 제가 연습용으로 일단 매매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 종목이 이런 종목들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반등이 세게 나오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이처럼 반등이 바로 안 나오고 계속 옆으로 누워서 가거나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것에 만족합니다. 고민하다가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산 로보티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상승을 일단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3일선을 여기에서 한번 들어올리고 나서 계속 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45,000원에서부터 이제 100%가 넘은 가격까지 올라왔는데, 이 종목이 올라가는 동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도 한 번씩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사실 이제 올해 1월부터 비교를 하다 보면 지금 거의 4배에서 5배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뭐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오긴 했었죠. 이미 50%나 까였는데도 연초에 비해서 5배가 올라와 있는 그런 정말 폭풍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저는 더 가려면, 이런 종목들은 지금 더 가려면 저 위쪽까지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만 150만 원은 뚫고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돈이 묶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매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에코프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하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지금 이 봉이 굉장히 중요한 봉이었어요. 이 봉이 굉장히 중요한 봉이었고요. 그리고 이 저점이 69만 9천 원인데 69만 8천 원까지 갔다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69만 5천 원. 네. 69만 5천 원. 저희들 5천 원. 69만 5천 원을 깨지 않으면, 네, 이게 손절 라인이에요. 69만 5천 원을 깨지 않으면 이 종목은 이제 바닥을 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69만 5천 원이 밑으로 깨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바닥이 언제가 올지 이거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무조건 필요하다. 우리가 끌어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끌어올리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세력들이 등장을 해야만 이게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돈을 잘 쓴다, 잘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SG세계물산이 뭐 간단하게 여기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다른 거 손해보고 있었던 거 손해를 이제 마무리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